고등학교 통합하면 올해 하나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자, 대리 다 써주세요. 써들어가게. 그만 써들어라. 자, 봅시다. 틀리고 있는데 맞지? 잘 봤네 그래. 서연아, 대현이 다시 온 거야? 다시 왔어요? 어제 봤어. 어제 테스트 봤어. 몇 반이에요? 몰라. 왜 왔어요? 면역으로 봤어. 아니 가놓고 그만 써들라고. 어허. 이야. 자, 봅시다. 잘했네. 자, 그다음에 봐봐. 둘이 같은 반이냐? 아니면 같은 학교냐? 아, 중학교 때? 그래갖고 떠들고 앉았구만. 처음부터 나한테 찍히고 싶어, 씨. 나한테 상당. 오케이. 자, 봐봐. 지난번에 안 했어. 어디 기본 실력으로 풀었겠어? 어디 한번 봅시다. 네, 뭐 나쁘지. 네. 나쁘지. 네. 자, 그다음에 봐봐. 뭐야 이거 거꾸로 가고 있어 이거는. 뭐야 이거는? 어? 뭐야 이거? 틀린 거. 뭐야 여기 틀린 걸 고쳐 쓴 거야 뭐야? 어? 어허. 봐봐 선생님. 다르지 않은데요? 어? 방테이션. 파일로 보내줄 거예요. 어. 정자는요? 그거는 오늘 얘기를 못했어요. 다른 거 하느라 바빠갖고. 그거는 공지해줄 거니까. 어. 잠깐만. 그럼 봐. 봐봐. 뭐야 이 마지막 거 쓰지도 않고 그지 깨게 갖고 라. 응? 에이. 자, 잠깐만요. 내가 아까 저런 거 눌렀나? 기억이 안 나. 약간 느리지 않았어요? 아 그랬구나. 아, 내 기억력이 안 좋았어. 자, 그 제가 여기에서 이제 또 주역고이신 분들은 또 그 어제 카톡을 보내서 이제 공지를 이제 해줬었는데 여기서 이제 시간 공지 아마 못 받으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자 이제 내신 대비 이제 담당 선생님들께서 오늘 중으로 이제 보내주실 거니까 그거 잘 참고하시면 되겠고 제가 이제 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내신 대비는요. 다음 주 월요일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제 화요일이 되겠죠. 시간표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거를 지금 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차피 오늘 중으로 공지가 나갈 거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빈이가 이제 여쭤봤던 이제 그 사항에 대해서도 좀 정리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정규 단어 시험을 일반적으로 시험 첫째 주까지는 일단 보통 시험을 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다음 주부터 내신 대비를 시작을 하면은 다음 주까지 아니면 다다음 주까지 뭐 요 정도까지는 보통 이제 정규 단어 시험을 봤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논이 안 됐어요. 왜냐면 지금 그거 말고도 너무 할 게 많아요. 너무 바빠갖고
사실 이제 신경을 못 쓰고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원장님과 좀 따로 논의를 좀 해보고 선생님들께 전달 드려서 여러분께 공지하도록 그렇게 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각종 배부 사항에 관련된 건데요. 일단은 교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에 배부를 해줄 겁니다. 여러분이 학원에 오시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어장. 여러분이 이제 그 내신 단어를 이제 외우셔야 되니까 단어장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이 토요일 날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듣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번 주에 학원 오는 게 오늘이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딴 자료를 우리가 좀 뭐 정리하고 이러느라 이제 그 단어를 이제 출력하거나 하지는 못했어요. 해서 그 부분은 그 PDF 파일로 이제 정리를 해갖고 여러분한테 이제 그 각자 그 방에다가 이렇게 보내주도록 할게요. 단톡방이나 이런 데다가.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 여러분이 좀 학습을 해오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밖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내신 대비 관련해서? 제가 뭐 말해줄 수 있는 건 다 말해줄게요. 없어요? 없으면 수업하고. 자, 보자. 5월에 딱 끝나요? 아이씨, 물어보라 할 때 물어봐자. 뭐라고? 5월에 딱 끝나요? 기준은 이제 저기 뭐야 학교가 이제 가장 늦게 시험 보는 학교가 이제 끝나는 날이 이제 기준이 되겠죠. 제일 늦게 보는 학교가 내 기억으로 고등학교 중에서는 세원고였거든요. 그게 이제 5월 초에 이제 봤던 것 같아요. 중등부도 이제 5월 초에 보는 애들이 있고는 해서요. 대부분은 4월 말에 시험 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월 첫째 주까지는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이 그 내신 시간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 질문사항 있습니까? 뭐 담당 선생님도 어차피 다 알고 또 뭐라고요? 이거는 모른다고요? 모르면 알려줄게요. 저기 뭐냐 어디냐 민규가 학교 어디냐? 정발고? 정발고 지원쌤이네.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없어? 없으면 넘어갈게. 질문 있으면 빨랑빨랑 하고 없으면 넘어가게. 없지? 오케이. 자, 그러면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 들어가겠습니다. 오! 이게 그런가? 아씨, 알고 맨날 헷갈리네. 에이. 자, 됐습니다. 1번부터. 오늘 뭐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뭐 테스트를 잘 봐주셔서 뭐 크게 제가 이렇게 할 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1번 문제에서는 대부분 여기 틀렸습니다. 요거는 잘 골랐어요. 왜? 책에 나와 있거든요. 책에 나와 있는 문제니까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잘 풀었습니다. 이 1번 문제 함정수가 뭐냐면요. 이 prey라는 단어가 바로 함정수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보통 우리가 prey라는 단어를 명사로서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먹잇감. 약간 이런 식으로 보죠. 근데 얘를 이제 우리가 만약에 명사로 취급을 한다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뒤를 봤을 때 뒤를 보면은 여기에서 뭐가 are 동사 나왔으니까 여기 who's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구나 라고 이제 한번 쳐볼게요. 구문 분석을 할 때 are based during 어쩌고저쩌고까지 그러면 없어요. 본동사가 없어. 만약에 whose 절의 동사를 are라고 친다면은 본동사가 어디 있어?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 오류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are와 동사가 아니라 prey on zebras라는 요 덩어리가 앞에 나와 있는 the animals를 수식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are 동사, based more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prey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쓰인 거다. prey on 뭐뭐를 잡아먹다 라는 뜻입니다. 포식하다, 잡아먹다. 따라서 뒤에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는 주어의 역할을 해주는 주격 관계대명사 which를 써야겠죠. 이런 류의 문제가 이제 고등부에서 역시나 또 좋아하는 문제 유형인데요. 왜 그러냐면 명사와 동사가 동일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출제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이 밑줄이 쳐져 있었으면 잘 푸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밑줄이 안 쳐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 찾기가 조금 어려웠다. 자, 이제 간단한 뭐 스위치에 관련된 건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앞에 나온 이 which라는 놈의 선행사가 누구인지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내용을 좀 보자면 얼룩말을 잡아먹는 동물들이 are busiest 하답니다. 가장 바쁘대요. During the cool hours of sunrise and sunset. 그러니까 해가 뭐 이렇게 시원한 일몰 시간 동안에 가장 분주한데요.
In terms of. 자, 그것은 뭐 힘으로 드러났냐면 대절 이하 힘으로 드러났답니다. The black and white stripes. 그러니까 이제 그 검은색과 흰색의 그런 어떤 반점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그 줄무늬죠, 줄무늬. 그런 줄무늬가 show up 이제 보여진답니다. as gray 회색으로 보여진답니다. from a distance 멀리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가까이서 보면은 줄무늬가 이렇게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뭐 검은색이고 여기는 뭐 이제 흰색이고 뭐 이렇게 이제 보인다는 거죠. 가까이서 보면. 근데 이제 멀리서 보면 이제 이게 섞여 보인다라는 거야. 검은색과 흰색이. 그러니까 이제 그레이로 이제 보인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러한 것이 지프라로 하여금 blend with the low light 하게 해준답니다. 즉 어두운 빛과 섞이게 해준다라는 건데요. 그럼 여기서 위치가 가리킨 건 뭐겠습니까? 멀리서 바라봤을 때 그 검은색과 흰색의 스트라이프가 줄무늬가 회색처럼 보인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겠죠. 즉 위치가 가리키는 건 앞에 나와 있는 대절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대절의 내용. 자, 대절. 절의 형태는 당연히 단수 취급해야 되니까 3인칭 단수형 S를 써야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하우스가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 여기 위치 부분이 이제 단서가 정답이 되는데요. 위치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건 어떤 문제냐? 앞에 나와 있는 유니폼을 수식이냐 아니면 티네이저를 수식이냐 이제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유니폼을 수식한다면 위치가 맞고 이제 티네이저를 수식한다면 이제 who를 써야 될 텐데 뒤에 동사 나왔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럼 얘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해석밖에 없습니다. 이 덩어리가 앞에 나와 있는 이제 누굴 수식하느냐. 그래서 뒷내용이 중요하겠죠. Doesn't know anything about cars래요. 그럼 자동차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알지 못하는 유니폼은 아니겠죠. 그렇죠? 어떤 것도 알지 못하는 10대가 되겠죠. 따라서 who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볼게요. 이 3번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관계대명사 할 때 언급했던 내용이기도 하면서 또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이기도 하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and some of which라고 나왔는데 이 which라는 녀석에는 이미 and라는 놈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형태니까. and 지금 they예요. and them이죠. them. 앞에 전치사 of 나와 있으니까. 그럼 이미 and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some of which라는 형태를 쓰려면 and를 없애버리거나 아니면은 and를 쓰고 싶다면 and some of them으로 써주거나 둘 중에 하나로 써줘야 어법상 적절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다. 되게 자주 나오는 유형이고 대명사와 관계대명사를 비교하는 문제로서 등장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4번. 자, 4번도 간단한 스위치 문제가 되는데요.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계속적용법 위치가 나왔고 요놈의 이제 선행사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농장을 메탄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이제 powerful greenhouse gas의 어떤 주요 원천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온실가스의 주요 공급원인데 그리고 그것이 생산된대요. 뭐 하는 동안에 어떤 뭐 이제 동물이나 뭐 캐틀이나 쉽 같은 그런 이제 동물에 의해서 어떤 식물의 소화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생산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뭐가 생산된다는 거겠어? 당연히 메테인이 생산된다는 거겠죠. 메탄. 즉 메탄이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이기 때문에 단수형인 is로 쓰는 게 적합하겠다. 단순한 스위치 문제지만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작 부분 보도록 할게요. 좀 어리겠습니다. 자, 일단 주어부터 오자면 most professors가 되겠네요. 대부분의 교수들이 여긴답니다. 자, 여기서 이 여기다라는 말 자체가요 되게 많이 있는데 가장 대표가 consider겠죠. consider. 자, 여기다 consider 아니면 think of 아니면 see, view, count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다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여기다.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특히 count라는 단어가 여기다라는 뜻이 있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count는 뭐 숫자를 세거나 아니면 중요하다 뭐 이 정도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count A as B 해갖고 A를 B로 여기다 이런 식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재작년에 이제 가자고등학교에서 이제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요약형 문제로.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다 여기다인데
사실 이제 see나 view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다 정도로만 알고 있지 여기다라는 말로 나오면은 이 단어들을 잘 못 떠올려요 학생들이. 근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봐. 내가 예를 들어서 지범이한테 야 나 진짜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이렇게 말했어. 그럼 내가 진짜 얘를 안 봤다는 거야? 이게 아니잖아. 내가 널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소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다라는 말이 여기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힌트 단어를 보시면 C가 나와 있죠? 이게 여기다야. 여기다. 됐죠? 그리고 보통 이 여기다라는 표현 자체가요 일반적으로는 오형식 구조로 많이 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뭐뭐를 뭐뭐로 여기다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 스스로를 여긴다라는 거겠죠. 자 어떻게? 어떤 자리에 있는 것으로 여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그냥 수식어가 되겠네요. 자리에 있는 것으로. 근데 그 자리가 어떤 거냐? 전문적 권위의 자리니까 이렇게 수식하겠네요. 전문적 권위가 자리를 수식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학생들에 대한 그들의 학생들에 대한이니까 이게 또 전문적 권위를 이렇게 수식하겠네요. 형용사가 되겠네요. 자 여기 또 수식어네요. 여러 해 연구에 의해 그들이 얻은. 자 그럼 그들이 얻은이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뭐뭐에 의해서 나왔으니까 이렇게 끊기겠네요. 여기도 부사가 되겠고요. 이 덩어리가 또 앞에 나와 있는 보자. 그들이 얻은 학생이 아니죠. 그들이 얻은 권위가 되겠네요. 권위. 얘를 수식하겠네요. 한글 구문 분석이 조금 복잡해졌는데 그냥 심플하게 가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영작에서의 항상 기본은 제가 뭐라 했었냐면 주어의 위치는 똑같아요 보통.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동사부터 한 덩어리 이렇게 끊으면은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덩어리별로 끊어보시라고. 덩어리별로. 그럼 덩어리별로 끊은 다음에 뒤에서 하나씩 가면은 일반적으로 그게 영작의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수들이, most professors들이 여긴답니다. See. 그들 스스로를요. themselves. 근데 자리에 있는 것으로. 얘가 한 덩어리죠. 그래서 in a position이 됩니다. 어떤 위치에 있는 것으로. 근데 어떤 위치야? 전문적 권위에. 전문적 권위의. 이렇게 한 덩어리 되죠. 그 다음에 그들의 학생들에 대한. all their students. 그들의 학생들에 대한. 그들이 얻은. 그 다음에 여기서 그들이 얻은이라고 나왔고 주어 동사가 지금 꾸며주고 있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했다고 볼 수 있죠. 얻다의 목적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 쓰면서 which they earn 그들이 얻은 거죠. 뭐를요? 여러 해의 연구에 의해. 됐어요?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가고 있다는 거야. 주어만 위치가 똑같고 거꾸로 이런 순서로 가고 있다. 이게 영작의 기본이에요. 기본.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돈이 자네. 졸고 있어. 일로 와. 아저씨 내가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야 땀 뻘뻘 흘리면서 수업하고 있는데 일로 와. 졸고 있어. 응? 자 그래서 데일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다음 진도 보겠습니다. 오늘 어디 할 차례지? 56쪽인가? 오케이. 56쪽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테스팅 포인트 9. 관계대명사 자리인가 관계부사 자리인가 최신 5개년 기출빈도 별 5개에 빛나는 엄청나게 출제율이 높은 놈인데요. 안타깝게도 내신 기준으로 전 얘기하겠죠. 이건 수능 모의고사 기준입니다. 저는 내신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비교하는 게 출제율이 약간 떨어졌어요. 약간. 제가 여기서 말하는 약간의 기준은 뭐냐? 가장 많이 나오던 시기가 3년 전입니다. 2018년도. 그때 이제 대부분의 학교에서 보통 이제 고1 때 제일 많이 내는 어법이 관계사 부분이거든요. 특히 이제 유명한 게 왓댓 부분이죠. 왓댓 부분. 이게 제일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학생들이 하도 이제 도가 튼 거야. 왓댓을 너무 구분을 잘해. 그래서 문제를 약간 달리 내기 시작한 게 바로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를 비교하는 이제 이런 유형으로 문제를 내기 시작했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를 가장 좋아하는 학교는 대화고였어요. 대화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또 문제가 뭐냐? 이제 거꾸로 이제 애들이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를 너무 또 구분을 잘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점차적으로 안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 피셜 올해는 또 나올 것 같아요.
이게 한 주기가 이제 돌아서 이제 풀타임 찼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슬슬 까먹을 때 됐거든요 이거. 제가 봤을 때 올해 다시 한번 등장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포인트는요 굉장히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비교하는 포인트는 여러분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는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구문분석이에요. 구문분석. 구문분석을 내가 잘하면 아주 쉽게 풀 수 있고요. 구문분석을 못하면 조지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아래 56쪽 아래 박스를 보면은 뭐 완전한 절 어쩌고 나와 있고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런 거 나와 있고 오른쪽에 복합관계사에 관련된 게 나와 있는데요. 전부 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보겠습니다. 자, 제가 절 관련 어법은 항상 완수불명 항상 얘기하죠. 절 관련 어법은 뭐다?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 또는 접속사와 짝이고 불완전한 문장은 명사랑 짝이다. 내가 매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원리랑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마치 공식처럼 외우고 있는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마치 우리가 공식처럼 외우고 있는 녀석이죠. 이게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요 녀석은 이름이 관계대명사, 명사예요, 명사.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과 짝이고요. 얘는 관계부사, 부사라는 것은 수식어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과 짝이 된다는 완수불명의 원칙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비교함에 있어서 시험에 낼 수 있는 건 뭐냐? 결국 뒷문장이 완전이냐 불완전이냐 이거의 차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앞을 보고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앞을 보고는요. 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중에서 공부를 대충 하고 싶어갖고 어떻게 푸는 학생이 있냐면 앞에 the place만 나오면 왜래? 뭐 타임, 시간만 나오면 웬이래? 앞을 보고 구별하는 게 아니야. 아니 그렇게 따지면 시간, 장소는 사람이 아니니까 관계대명사 버전으로는 which 써도 되잖아. 그렇잖아. 그런데 그런 거는 이제 고려를 못하고 시간이야 when, 장소야 where 이렇게 이제 해버리는 거죠. 됐어요? 그렇게 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에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얘는 선행사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야. 선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게 뭐다? 뒷문장 구문분석이 핵심이에요. 뒷문장 구문분석. 얘가 바로 포인트입니다. 전부 다 문제는 이걸로 푸는 거예요. 관계대명사 대 관계부사네요. 됐죠?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년 전 대화고에서 굉장히 좋아한 유형이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1학기 중간고사 때 2018년도에 시험에 나왔었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틀려왔습니다. 왜? 구문분석을 잘 못해서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앞에 the place 나왔어. 그럼 이제 얘들 어떻게 푼다고? 장소 나왔으니까 where 써야겠네? 이렇게 풀어버린다고. 이렇게 문장이 나왔다고 한번 가정해볼게요.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는데 자, 원문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 너네 교과서나 뭐 외부 지문이나 원문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시험에서 어떻게 냈느냐? 시험에서 여기 똑같이 밑줄 쳐. 이렇게 where 써놓고. 그럼 이제 애들은 어떻게 풀겠어? 앞에 the place 나왔네? where 맞지 그러면? 나 본문에서 본 적이 있어. 이러고 넘어간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뒤에 이런 게 나와 있는 거야. 전치사 in이 떡 하고 나온 거야. 근데 여기까지 봐. 안 봐 애들이. 그러니까 장소 나왔네? where 써야지? 그냥 이러고 끝나버린다. 이렇게 풀면 뭐야? 진짜 최악의 풀이법이에요. 최악의 풀이법. 절대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 선행사를 보고 푸는 게 아닙니다. 뒤를 보고 푸는 거예요. 뒤쪽을 봤을 때 뒷문장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온 완전한 문장인데 전치사로 끝나는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가 없잖아요.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where가 아니라 which라는 형태로 써줘야 된다. 이렇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즉 그 관계대명사 대 관계부사는요. 지금 책에는 무슨 뭐 관계부사를 뭐 전치사와 관계대명사로 바꾸고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는데 핵심은 결국 뒷문장 구문분석이야. 핵심은. 아시겠죠? 그래서 본인의 구문분석 실력에 따라 정답률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볼게요. 56쪽 맨 아래 11번 문제 맨 아래쪽을 보시면은 소유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제가 아마 지난번에 했던 것 같은데요. 복습 겸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2번으로 쓸게요. 2번. 지난번에 했던 겁니다. 복습이에요. 복습.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그냥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쓴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얘는 고2까지도 시험에 나와요. 의외로 학생들이 헷갈려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당연히 앞에 명사, 즉 선행사가 나오고요. 뒤에도 명사가 나오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뒷부분이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특이하게도요. 관계대명사에서 유일하게 뒷부분이 완전한 문장이 바로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건데 문제가 뭐냐? 앞에 명사 있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면 아 소유격 쓰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앞에 명사 뒤에 완전한 문장인 경우 또 쓸 수 있는 게 있죠. 관계부사 쓸 수 있죠. 또 심지어 동격 접속사 대도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동격을 써야 돼, 관계부사를 써야 돼, 소유격을 써야 돼. 이제 이런 혼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확실한 구분법이 있다 했습니다. 어떤 거냐? 앞에 나와 있는 명사와 뒤에 나와 있는 명사를 연결하라 했어요. 어떤 뜻으로? 뭐뭐의라는 뜻으로요. 소유격은 뭐뭐의라고 해석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명사의 명사 이렇게 연결했을 때 말이 자연스러우면 소유격. 말이 부자연스럽다? 그럼 딴 거 쓰는 거야. 뭐 동격을 쓰든 관계부사를 쓰든. 되셨나요? 됐어요? 책에 있는 예문을 좀 볼게요. Firefighters are people whose job is to put out fires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56페이지 맨 아래쪽에 있는 예문입니다. 거기 보시면요. 그럼 firefighter들이 이제 소방관은 are people 사람인데요. 그 뒷문장 봐봐. job 주어 나왔고 is 동사 나왔고 to put out fires 보어 나왔습니다. 완전한 문장 나왔죠?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구분을 어떻게 해라? people이라는 명사랑 job이라는 명사를 연결하는 거야. 어떤 말로? 의라는 말로. 사람들의 직업 말 되죠? 그러니까 소유격이 whose를 쓴 겁니다. 간단하죠? 됐습니까?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부에서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 설명할 때 한 친구가 잠깐만요. 한 친구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중학교 때 그 관계대명사 막 표 이런 거 그리잖아. 뭐 주격, 소유격, 목적격 표 그리잖아요. 근데 그 표에서 자기가 이걸 봤다는 거야. 소유격 관계대명사에서 사람이면 whose 쓰고 사람이 아니면 whose 또는 ofh를 쓴다. 이렇게 이제 배웠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다 배웠죠. 그러면 whose와 ofh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둘의 차이점이 있어요. 자,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 둘의 차이점을 구별하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이건 안 나와요. 어법 문제로는 안 나옵니다. 어법으로는 안 나오는데 그 영작에서는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영작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거 아니야. 근데 영작에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예문으로 한번 볼게요. 예문으로. 여기다가 쓸게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볼까? 잠깐만. 예문이 적절한 게 떠오르지 않는데? 책에 있는 예문으로 한번 써볼게요. 잠깐만요. 제 소유격에서 좀 쉬운 게 있었나? 근데 이건 또 사람들로 나와 있네. 에이, 잠깐만요. 사람들 말고요. 사람이 아닌 놈의 예시가 나와야 됐어요. 적절한 예시가 없네요. 그러면 그냥 한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볼까? 예를 들어서 the house is the roof whose color is red.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예문을 쉽게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덩어리가 앞에 나와 있는 이지가 아니지 미쳤다. 해주지. 소리. 자, 이렇게 이제 수식을 하는 거죠. 뒷문장 완전하고요. 이 형식으로. 그리고 지붕의 색깔. 말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이제 소유격을 쓴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렇게 썼습니다. OH라고. 맞을까 틀릴까? 틀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돼? 지범이가 아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 지범아? 왜? 자신있게 얘기해. 왜? 아니, 아는 것 같은데 왜 자신있게 얘기해. 맞추면 내가 좀 기억이 안 나요. 어떤 것 같아? 네? 뭐가 이러고 있어.
어떤 거 같아? 맞는 거 같아? 틀린 거 같아? 틀린 것 같아요. 뭐가? 아이씨 뭐 치고 말고. 자 우리 신규생 있으니까 신규생 빵 해야겠죠? 건우 맞지 이름? 맞는 거 같아? 틀린 거 같아? 틀린 것 같아요. 어디가? 오후 위치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고치? 아이씨 내가 진짜 설마 위치만 물어봤겠냐? 그러니까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라는 거겠지. 어떻게 고쳐야 될 것 같아? 아니 틀리다며 오브 위치가 틀리다며 그럼 고쳐야 될 거 아니야. 아 설마 후즈 이렇게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어요. 아이 에헤이. 혜린이는 네? 어떻게 생각해요? 틀렸죠. 아니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니야. 이제 틀린 건 사실 기정사실화 됐어요.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라는 거겠죠. 5를 빼요. 덜을 빼면 5분? 아 5부를 빼라고요? 그냥 위치? 그럼 뒤에 완전 한 문장 되는데. 한번 뭐 의견을 좀 주세요. 뭐 다른 분들도. 덜을 붙여야 되지. 덜을 붙인다. 어디다가요? 컬러 허 앞에다 여기다 덜을 붙인다. 오 누가 얘기했죠? 도영이? 맞습니다. 덜을 붙이는 게 맞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유가 나와야겠죠. 아니 왜 덜을 왜 붙여? 이런 이유가 나와야 되잖아.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법 문제로는 안 나와요. 영작에서 근데 니네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거 안 써도 되니까 그냥 한번 들어봐. 우리 영어에는 한정사라는 개념이 있어요. 한정사. 한정사가 뭔지 알아요? 알아 몰라? 예 맞아요. 뭐 관사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this 지시 형용사, this, that, these, those 막 이런 애들 있죠. 또 뭐가 있을까? 소유격.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정대명사에서 쓰이는 뭐 some, any, no 이런 애들 있죠. some, any, no가 아니면 뭐 other 같은 애들, other, another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을 우리가 한정사라고 부릅니다. 한정사라는 개념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형용사야, 형용사. 형용사 같은 애인데 보어 역할이 안 되는 형용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꾸며주기만 하는. 됐어요? 명사를 꾸며주기만 하는 그런 놈들을 한정사라 하는데 이 한정사에는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요. 연속으로 얘네를 못 쓴다는 거예요. 연속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내 펜 하나, 내 펜이면 우리가 마이 펜이라고 쓸 거 아니냐. 그렇잖아. 펜 한 개는 어펜이라 할 테고 그럼 내 펜 한 개를 말하고 싶을 때는 우리가 그럼 마이 펜 이렇게 쓰느냐.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한정사 두 개가 겹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개념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중소유격이라는 이제 개념이 나와서 그때 이제 나오는 게 a pen of mine이라고 이제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거 안 중요하니까 넘어갈게. 그러면은 이 개념을 한번 적용을 해보자. 아까 우리가 썼던 후즈라는 녀석은 어떠냐면요. 얘는 진짜 리얼 소유격이야. 얘 자체가 소유격이야. 소유격. 그 소유격인데 뒤에 더라는 놈이 나오면 한정사 두 개가 겹쳐버리지. 그래서 우리가 이때 더를 안 쓰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런데 오브의 위치라는 놈은 어떠냐면요. 얘는 진정한 소유격이 아닙니다. 짝퉁이야. 오브를 붙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정관사 더를 붙여줘야 어법상 맞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됐죠? 이 이유는 필요 없어요. 이건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단순히 그냥 OHD에 더 붙여 이러면 이제 잘 안 헤어지잖아. 그래서 이제 이유를 좀 부연 설명을 달아준 거예요. 알겠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법에서는 그다지 안 중요합니다. 영작에서 좀 실수하지 말라고 참고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56페이지 아래 이어서 보겠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이거 잠깐만 좀 설명드릴게요. 3번으로 보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혹시나 오해하실 분이 있을까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잠깐 앞에 보세요. 우리가 흔히 관계부사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거꾸로 관계부사로 항상 쓸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즉 이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건 항상 가능해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건 항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고요. 얘네가. 그러니까 관계부사 when, where, why, how는요 항상 이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뭐 인이치가 됐든 뭐 온이치가 됐든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얘는 일로 못 가. 왜? 단순합니다. 이유는요.
관계 부사가 상징할 수 있는 의미는 4개밖에 없죠. 시간, 장소, 이유, 방법. 더 있어요? 없잖아. 근데 전치사가 상징할 수 있는 건요. 졸라 많죠. 겁나 많잖아. 전치사가 상징할 수 있는 거는 뭐뭐로부터 이런 뭐 from 같은 전치사를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with라는 전치사 뭐뭐와 함께 이런 걸 쓸 수도 있고요. 그렇죠? during which. during은 뭐뭐하는 동안에라는 의미인데 when이 가지고 있는 거는 뭐 할 때의 의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부사로는 상징할 수 없는 것들이 전치사에서는 상징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거는 되지만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뭐요? 왜 이제 와? 아니, 그러니까 방금 저한테 방송 때문에. 알았어 빨리 들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오해하시지 말았으면 좋겠는 게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왔다고 해서 항상 이제 관계부사를 쓸 수 있다? 그거는 아니라는 점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 가지 논란이 됐던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면 이것도 3년 전으로 기억하는데요. 대진고, 대화고, 정발고가 교과서가 똑같거든요. 고1 때 대진대화, 정발고가. 근데 이 대진대화, 정발고 교과서를 보면요. 비상교과서죠. 그 비상교과서에 6과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6과인가 7과인가 그랬는데 2학기 때. 그 교과서의 이제 지문 내용이 뭐냐면요. 무슨 사람들이 막 광산에 갇혀서 뭐 이제 뭐 그 광산에서 이제 어떤 생활을 하고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교과서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거기서 나오는 표현 중에 during which라는 표현이 나왔었어요. 한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during which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 which가 가리키는 건 참고로 앞에 나와 있는 the 69 days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이제 69일이 뭐였냐면 그 이제 광산에 갇혀 있던 그 기간을 나타낸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를 말하고 싶어서 이제 during which라는 놈이 이렇게 이제 수식을 해주는 이런 구조였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이거를 어떤 다른 학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학원이 어딘지 몰라요, 저는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알려준 거야. 그 학원에서. when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왜? 시간 표현이니까. 이렇게 이제 알려준 거죠. 저는 안 된다라고 알려줬어요. 학생들한테. 그 당시에 대학원 학생들이었는데요. 안 된다고 알려줬어.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시험에 나와버린 거야.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저쪽 학원에서 배운 애들은 when으로 썼겠죠. 우리 학원 애들은 when으로 안 썼겠죠. 정답은 불가능이었습니다. 불가능. 불가능이야. 왜? 여러분 during의 뜻과 when의 뜻이 똑같아요? 얘는 동안이고 얘는 할 때인데 의미가 다릅니다. 달라요. 이렇게 그때 한번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대화고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항상 일로 바꿀 수는 없다라는 점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뒤에 완전한 문장 만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57쪽에 복합관계사 파트를 볼게요. 이 복합관계사는 학생들이 잘 못 외워. 잘 못 외우고 맨날 생소해. 얘는 맨날 생소해.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걸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어법 문제로는 출제할 만한 게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요.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기억하면 돼. 어법 문제 기준으로는. 자, 문제는 뭐냐면 영작인데 영작으로는 또 이게 잊을만 하면 또 나와. 한 번씩.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복합관계사는 좀 각 잡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기 좀 지울게요. 자, 4번으로 쓰겠습니다. 자, 복합관계사의 어떤 뭐 해석이나 이런 거는 생략할게요.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제가 굳이 쓰지 않겠습니다. 특징만 가겠습니다. 자, 복합관계사는요 크게 두 종류. 복합관계대명사와 복합관계부사로 나뉘어집니다. 이렇게 두 종류인데요. 자, 우리 아까 전에 완수불명의 원칙 했었죠? 똑같습니다. 이름이 복합관계대명사야. 명사. 그럼 명사니까 당연히 뒤에 어떤 문장? 불완전한 문장 와야지. 똑같아. 얘는 복합관계부사. 부사니까 수식어니까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와야겠죠. 똑같습니다.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처럼 둘이 똑같이 불완전, 완전히 온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덩어리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관계대명사는 what을 제외하고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죠. 관계부사도 마찬가지고요. what은 명사절이고. 자, 그러면 이 복합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절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크게 두 가지 역할입니다. 바로 명사절의 역할을 하거나 또는 부사절의 역할을 합니다. 얘는 부사절의 역할밖에 없어요. 됐나요? 그래서 그 명사절일 때와 부사절일 때 의미가 57쪽 상단에 이렇게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되셨죠? 뭐 whoever, whosoever, 뭐 whomever